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 보미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을 꼼꼼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폭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되려면 2020년 말에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현금을 돌려받는 거고요.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냐고요?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미리 예상치로 세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정확한 전체 소득이 나오면 그걸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다면 국가에서 초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국가가 세금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연말 정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과세 대상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을 뺍니다. 예를 들면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합니다. 셋째, 세액공제 항목을 뺍니다. 연금계좌나 월세비용, 의료비 등을 말합니다. 넷째, 최종 계산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150만 원이고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공제하는 대상이 소득이냐, 세액이냐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 자체에서 공제를 해주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정산이 완료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구간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각 100만 원 한도이고요. 문화비용은 도서, 공연, 연극 비용 등인데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노란우산 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 소상공인 제도 소득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이후에 세액 자체를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나 보험 등을 말하는 거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공제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도 해당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산정 특례자에 한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최근에 노후 대비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되기도 했고요.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보들도 꼭 참고해 주세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은 해인데요. 코로나가 특히 심했던 3월부터 7월까지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하지만 곧 그 공제율 표가 공개가 되겠죠. 지난 4월, 7월 사이에 신용 체크카드 지출이 많았다면 공제율도 80%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도의 구간별 한도보다는 30만 원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단 이 조정은 2021년에 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코로나의 확산이 줄어서 모두가 건강해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2020년
변경 항목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완화되었습니다. 5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시가 3억 원 이하로 확대된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임금 수준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고요. 연간 최대한도 15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복귀한 여성이 동종기업으로 3년에서 10년 사이 복귀했을 때만 소득세 감면을 적용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결혼, 자녀교육 사유가 추가되었고 복귀 기간이 15년으로 동종기업이 동종업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지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나만의 꿀팁, 나만의 카드 환급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 달라집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제가 확대가 된 편인데요. 신용카드는 1, 2월에는 15%, 3월에는 30%, 4월에서 7월까지는 80%, 8월에서 12월에는 예상이 15%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1, 2월에는 30%, 3월에는 60%, 4월에서 7월까지는 80%, 8월에서 12월에는 30% 정도라고 합니다. 카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면 각 카드의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활동에 쓴 비용,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인데요. 다만 영화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1, 2월에는 30%, 3월에는 60%, 4월에서 7월까지는 80%, 8월에서 12월까지는 30%입니다. 대중교통비는 1, 2월에는 40%, 3월에는 60%, 4월에서 7월까지는 80%, 8월에서 12월까지는 40%입니다. 또 월세를 낸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 증빙 서류를 회사에 지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별 월세 세액공제를 살펴보면요. 1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년치 월세의 12%가 가능하고요.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1년치 월세의 10%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는 7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 서류, 통장에 월세를 입금한 사실을 증명해서 사진이나 PDF 등의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양식을 다운받아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올해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서 세금을 줄이시는 거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올해 9월까지의 소비 내역을 제공하고요. 본인의 급여와 10에서 12월 예상 소비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데요. 이런 세금도 꼼꼼하게 챙겨서 절약도 하시고 작년보다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왕초보 금융투자 재테크 꿀팁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많이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